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났고 오죽하면 인테리어 관련된 이 앱이 뭐 유니콘 기업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예전엔 그래도 확연하게 유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북유럽 스타일,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이런 이제 명확한 유행이 있었다면 맞습니다. 요즘에는 유행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2021년 그 인테리어 키워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레이어드 홈이에요. 지금은 각각의 스타일이 겹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레이어드 룩, 옷 입는 것도 되게 레이어드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게 뭐 패션으로 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몸이 이만하잖아요. 리액션. 몸은 이만한데 집은 이만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패션처럼 되게 간단하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게 잘하면 레이어드인데 네. 아니면 뭐 정신사납다는 그냥 맞아요. 나오고 진짜. 싶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옷을 레이어드 많이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스타일도 겹쳐 있고 악세사리도 겹쳐서 자기만의 또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내시는데 집이라는 공간은 아무래도 덩치가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작은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주리 씨 얘기한 것처럼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리모델링하고 홈 스타일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답. 네, 재성. 재성 씨. 뜬냐 안 뜬냐. 뜬냐 안 뜬냐. 정답. 네. 리모델링이 더 비싸다. 아, 두 분 다 맞아요. 자, 정답. 네, 상진 씨. 이게 약간 성형수술로 치자면 리모델링은 약간 구조를 리모델링은 본질을 손대는 뭔가를 거. 건드리는 거고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시술. 기본적인 컨셉은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있는 본연의 모습을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구조 변경까지 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것들이고요. 홈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기의 집에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쇼핑을 통해서 그다음에 색깔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좀 가볍게 캐주얼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팁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 공간을 바꾼다라는 게 리모델링이 쉽지 않죠. 맞아요. 네. 오늘은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더 간단한 가성비, 가심비 있는 홈스타일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집의 변화를 있을 수 있을까 다행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 인테리어에 이제 화두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들이 좀 많이 변화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자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무, 원목. 그렇죠. 식물. 식물.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그렇군요. 옷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소재 그러면 무조건 살아있는 식물들을 집에 들이는 것 네. 이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연에 대한 조화로운 것들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재성 씨 말씀하신 원목도 원목. 있었고 또 생각나는 것 좀 하나씩 뭐 얘기해 보시면 라탄 소재들? 라탄 소재. 라탄 뭐죠? 네. 또 라탄이 약간 동남아 이렇게 꼬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찍공예 같은 그거. 의자 뒤에 뭐 네, 아니면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아, 또 맞아요. 돌 같은 것도. 다 나왔어요. 대리석? 하나만 더 다행이다. 얘기해 볼까요? 주시. 뭐 페인트, 색, 면, 린넨? 옷 소재하고도 가까워요. 린넨 소재, 면 소재, 네. 또 벨벳 같은 느낌들, 그리고 또 질감적인 표현을 한다면 요즘에 흔히 나가서 보시면 집안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곳곳에 많이 보이는 게 테라조라고 해서 돌질감이 나는 타일 종류 같은 느낌들 많이들 많이 카페에 보셨을 많잖아. 거예요. 약간 예. 이렇게 대리석같이 생겼지만.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유리의 소재들. 사실은 이런 소재들이 그 자연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자연 본질에 대한 느낌보다는 가공이 되긴 했지만 이게 자연에서 오는 부산물들이잖아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지금 다 소재가 들어있어요. 나무. 우드가 지금 나무 질감 있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기둥에 있는 것들은 매트한 질감인데 돌 질감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명 보시면 이제 유리의 질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사실 자연 친화적이라는 게 이제 말의 의미로는 네. 뭐
식물 인테리어 막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네. 소재를 뜻하는 그런 용어였군요. 그렇죠. 저기 공간 지금 주방 공간 보시면 지금 이제 아일랜드 있는 쪽에는 예, 대리석이 있어 있고요. 네. 벽면에는 지금 대리석의 질감 같지만 타일계 소재예요. 타일 소재도 마찬가지. 테라조 타일이라는 게 이제 타일이 이제 흑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냐, 돌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냐에 대해서 타일도 독이질, 자기질, 포쉐린으로 나뉘는데요. 포쉐린 타일 같은 경우에 돌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구성이 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변형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또 하나 의미로 또 얘기한다면 이러한 소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행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도화지 같은 소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기본 아이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흰 티, 네네네. 검은 바지, 검은 청바지. 바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처럼 이러한 소재들 자체가 공간 안에 사용이 되면 매년 시즌성 있게 아니면은 또 다양한 뭐 색감이나 질감적인 표현들을 바꾸고 싶을 때 얘네들 기본적으로 도화지처럼 두고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저도 이제 애 낳고 살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집만큼은 좀 유행을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거는 한 번 해놓으면 이거는 맞아. 그냥 쭉 우리만 이거 10년은 써야지 뭐 맞아.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한두 푼이야. 한두 비싸지.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느낌을 내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집이라는 공간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소파 앞에는 뭐가 있죠? TV요. TV가 있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방이라고 얘기하는 큰 방. 안방, 마스터룸이라고 할 땐 가장 눈에 침대. 침대. 예. 아이 방에는 뭐 아이방 책상. 책상.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만 한다면 공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인테리어를 한 구조 변경을 한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뭐야? 거실 공간 안에요. TV 월을 하나 두고요. 뒤쪽에는 책상 공간을 하나 뒀어요. 뭔가 방이 하나 어머 생기는 이게 거실이에요? 사무실에 뭐 파티션 노트지 이렇게 좀 잘라놨네요. 그렇죠. 예. 뒤편을 공간을 활용해도 좋아요. 이 뒤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의 케이스는 이제 방이 한정적이니까 아버님이 아마 사무를 보시는 홈오피스 기능을 하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기능이 필요했던 가다가 굉장히 예쁜 소품이나 막 붉은색 의자 같은 걸 봐도 이거를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를 전혀 그러니까 모르겠어서. 네.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처녀 때 썼던 그 가구 가전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쓰거든요. 네. 왜냐면 아기가 있으면은 인테리어는 끝이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저는 바로 들어서 저는 이제 아기가 바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뭐 가구랑 다 사봤잖아 그 생각으로 이제 네. 제가 썼던 그런 옷장을 또 눕혀서 아기 책을 꽂는 걸로 또 바꾸고 저는 저는 지금 그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이 안에서는 그렇게는 하지만 네. 뭔가 저도 계속 봤던 가구들이잖아요. 네, 10년을 그렇게 네, 봤었으니까 네. 10년을 넘게. 네. 그래서 나도 뭔가를 좀 특이하게 포인트를 하나 놓고 싶은데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이게 겉돌아. 맞아. 어울리지가 맞아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려면 다 바꿔야 되는구나. 예. 한때 북유럽이 대세가 됐던 것도 그 특유의 그 무채색 톤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모험하기 싫고 이렇게 톤 다 맞추면 네. 무난하게. 뭐 모던 그레이, 실패는 안 모던 하니까. 그레이 막. 그러니까 회색 벽에 뭐 약간 화이트 톤 좀 주고 뭐 이 맞아요. 정도. 예, 대부분 컬러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쓰던 가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색깔이 묻혀가지고 정말 너무 산만하게 보일 수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덩치 큰 가구는 모노톤으로 하시되 내가 컬러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이어지는 톤이 하나 필요해요. 어떤 컬러 톤일까요? 여러분들 입고 계신 옷 중에서 딱 있어요, 지금. 흰색? 이거다. 그레이. 그레이. 맞아요. 그레이의 공식만 아시면 내가 컬러를 레이어링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깔과 어울리게 보이는 효과. 중심에 잡아주는 건 지금 그레이라고 하는 회색 계열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럼 예. 그렇게 해야 되나요?
큰 덩어리의 것은 그레이로 조금 장만하는 게 예, 예. 여기서 약간 포인트 줄 때 훨씬 좀 안전하다 이런 말씀.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덩어리에 큰 당층치 있는 것들은 10년, 20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써도 5년 이상 써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컬러 포인트를 그렇게 큰 덩어리에 주시지 마시고요. 모노톤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컬러에 대한 것들은 그룹핑을 해주신. 그러네. 그렇다면 지금 컬러에 포인트 주는 거 내 집에 있어서 그러면 네. 다 그러면 포인트를 사야 돼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시즌별로 가장 그 소파 면에 있는 거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쿠션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쿠션을 시즌별로 사느냐? 아닙니다. 내 집안에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품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겨울 시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뜻하게 보이는 것들 연출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머플러 하나씩 울 소재가 됐던 아크릴 소재가 됐던 그런 소재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아이를 감싸줘 보세요. 쿠션에 가서. 괜찮다. 그리고 핀으로 한번 고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 거울을 많이 사용해요. 저도 거울 요즘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거울의 효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효과 한 가지. 넓어 보여. 오,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면에 공간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보이는 것 자체가 그림이 돼요. 액자 효과. 그렇죠. 요즘 거울 사고 싶더라고. 그리고 거울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벽에 꼭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이즈가 큰 거울을요 벽에 살짝 기대어 보세요. 기대는 딱 네. 붙여놓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기대어 기대는. 보세요. 애가 거기로 자빠지기라도 하면. 아니요. 우리 다 애들 중심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저 위험해. 유리 깨지면 또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걸어두듯 고정을 조금 해놔야 된다. 그 이케나 저케나 가시면 네. 가벼운 소재 유리 블럭들 있어요. 네. 눈이 블록. 예. 그 유리 블럭은 말 그대로 블럭이기 때문에 네. 내 마음대로 블럭을 쌓아서 벽면을 연출할 수 있는 소재들이고요. 소재가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빈 벽에 한번 연출을 해보시면 전셋집이든 뭐 월세집이든 벽에 파손 없이 네. 즐기실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블록.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네. 아니 그리고 위에다. 저도 그 인테리어 고수들의 비법 중에 하나가 책을 다 채울 생각하지 말고 네. 한 30% 정도는 좀 빈 또 공간을 무심하게요? 무심하게. 무심하게. 무심할 공간이 없어요. 책이 많은데 공간이. 어떻게? 전집으로 사니? 애기들 거 세계 전집 사면 80권짜리씩 파는데 맞아. 그걸 어떻게 다 일치다는데 전집을 사면 뭐합니까? 예. 책을 꽂으실 때도 빼곡히 채우시는 건 좋아요. 책장이 이제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집 말씀하셨대. 네. 1부터 100권이 있으면 순서대로 꽂으시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세로로 꽂지 마시고요. 가로 세로를 반복하셔서 꽂아. 무신선호 선생님이 웃다가 넘어지실 뻔했어. 아니 주리 씨 알잖아요. 맞아. 상진 씨 알잖아요. 애들이 막 꽂았을 때 네. 이렇게 너무대 대한 책들도 있고 작은 책들도 있고 가로 세로 꽂혀져 네. 있어서 귀신 나와. 맞아. 장난감도 정신 사나운데 막 그것까지만. 그러니까 오늘 인테리어의 그 팁은 뭐냐면 조희선 대표. 간단한 변화, 가성비 있게 개념을 바꿔서 새 집처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조명 얘기하면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 이렇게 지금 조명 활용화, 중요해요. 조명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거의 조명이 모든 걸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조명빨이라고 얘기하는 맞아. 부분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LED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로겐을 쓰다가 3파장 램프를 쓰다가 이제는 LED 램프를 써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요. 불 꺼! 왜 이렇게 불 켜고 다녀? 전기세. 많이 나와. 네, 이제 근데 그런 시대는 LED 는 벗어났어요. LED로 넘어갔어요. 스튜디오에도 지금 조명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명빨을 받아야지 얼굴이 이뻐 돈 아까워 보이는 죽겠어요. 것처럼 집도 조명 불을 너무 많이 켜놨어? 돈 아깝다 끄래요 이거. 두 개만 켜놔도 아 충분해. 그럼 우리 못생기게 나와요. 두 개만 켜놔도 충분해요 우리. 조만간 스튜디오에 불비 걸겠어. 우리 자린고비 같아요. 조희선 대표님을. 난 솔직히 말하면 다 돈이야 지금 다 돈. 근데 이것도 다 돈이긴 아니 근데 조명을 큰 돈 들이지 않고 바꾸는 방법. 이거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명에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블라켓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미지나 펜던트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조명의 램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부분 집안에서 쓰고 있는 조명의 컬러들은 주광색이라고 해서 흰색 조명에 가까운 색깔들이에요. 네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컬러. 맞아. 책 볼 때 눈 안 나빠지는. 그런데 우리는 집을 이쁘게 보이게 하는 컬러들은요. 네. 그거보다 노란기가 도는 전구 색깔이 집을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 맞아. 아늑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명을 바꾸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구를 바꾸세요.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네. 전구를 약간 노란기가 있는 걸로 바꿨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밥 사진을 찍으면 너무 안 예뻤는데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쁘긴 한데 좀 이렇게 애들이나 커가면서 이렇게 눈에는 괜찮아요? 아,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색깔의 램프를 쓴다 그래서 조도가 낮아진 게 아니거든요. 시각적으로 지금 따뜻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지 조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조명 공감, 완전 공감. 다음 달에 이제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2세 방으로 축하드립니다.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예쁜 공주님 방을 저기다가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선생님. 그리고 도저히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재성 씨의 방으로 쓰나 봐요. 저의 그냥 게임? 게임 게임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게임 그만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우와, 그리고 진짜? 잘 하지도 않아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 의자 뒤에 뭐가 있죠? 저 짐들이 있죠. 네. 그냥 저도 포장됐구나. 저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막 짐 같은 거를 저기다가 좀 놔두는 것밖에 못하고. 거의 창고가 됐네. 이제 공주님 방으로 바뀌어야 되는. 네. 홈스타일링 팁을 하나 드리면 중저가의 가구들을 지금 활용한 것들이에요. 오, 이쁘다. 웬만한 제품들은 전부 다 시중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살 수가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한 쇼핑만 잘하면 인테리어를 많이 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가서 꾸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방법도 저는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리모델링 팁이 아니라 홈스타일링 팁이잖아요. 네. 쓰고 있는 서랍장이라고 얘기하는 네. 부분이잖아요. 이 장들을 가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 분리를 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 공간은 이 장 역할이 수납도 되기도 하지만 공간 분리의 역할을 하니까 한 면에서는 다른 이제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런 사용하셔도 거를 이제 세우게 되면은 네. 뭐 신생한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저게 애기 신생하면은 침대에서. 그래, 침대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해주잖아. 떨어지는 거 방지해서 그렇게 옆에 어차피 세우고. 신생아가 삼손도 아니고 저 장을 어떻게 밀어? 그러네. 걔가 막 밀어서 잡아뜨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게 걱정이 되시면요. 드릴로요. 고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가서 하고 싶다. 우리 집도 성격이 급해가지고.